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로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은 보합권에서 엇갈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인프라 법안 통과와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고 있긴 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NFT 관련주들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의 주도주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드릴 텐데요.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보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시크릿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일시와 장소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았는데요. 2021년 12월 4일 토요일에 오후 1시는 일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정부에서 또 그 다음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크릿 강연회까지 고지해드렸고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금 특징주 정확히 또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횡보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15%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튀어 올라와 주었는데요. 오전 중에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2,95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장 초반 강하게 올라와 주었는데요. 그래도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됐지만 1000포인트대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0.48% 강세 보이고요. 현재 100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0억 원, 기관은 751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 후에는 매도폭을 또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89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790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NFT 관련주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도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와 유니버스가 본격화가 되면서 NFT 시장이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NFT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는데요. 주요 게임 기업들이 NFT 플랫폼과 거래소 설립을 선언을 했고요. 또 하이브와 SM 같은 주요 엔터사들은 아티스트와 음원 콘텐츠 IP 확보를 위해서 NFT 사업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나오면서 버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TV 3%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NFT도 현재 17%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가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화학주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최근에 화학주들의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화학주뿐만 아니라 철강주, 해운주처럼 경기 민간주들이 최근에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화학주는 여기에 또 올 배당 수익률이 6%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 현재 6%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HN도 현재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7만 원대 겨우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 3거래일 연속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NFT 관련 사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나와주고 있고요. NHN벅스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는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죠. 양국제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면서 강세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장중에 11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반등을 하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 이후에 본격적인 업황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4% 오른 1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두산바켓이 있습니다. 두산바켓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또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오름세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 미국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두산바켓이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주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산바켓의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이 7%에 달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 호황과 또 이례적인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8%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44,1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NHN벅스가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18%대 급등세 보이면서 만원대 재진입을 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현재 18%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만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테마를 받는 종목, 이슈를 받는 종목들은 확실히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업황도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니까 계속해서 시장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객장 상황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좀 상반된 수급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선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심텍, 카카오게임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중공업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는 와중에 첨보, 위메이드, 컴투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테마주 중심의 수급 쏠림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 여전히 또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 또 그 요인 등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한 통과와 소식과 더불어서 이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의 좀 상승한 영향 등에 오늘 우리 증시, 양증시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또 오후 들어서 다시금 또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스레 테마주 중심의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장 한마디를 좀 정해봤는데요. 앞서 좀 증시로의 이제 이런 신규 유입 자금이 좀 제한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이 한정된 자금 속에서 특정 종목으로의 좀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편해지려면 일종의 좀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은 이 증시 차별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내에선 여전히 그 NFT 그리고 미국 인프라 관련 그 원자력 관련 주제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NFT 같은 경우 최근 방송 그리고 시장에서도 워낙 많이 언급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워낙 시장에서의 주목이 강한 요인임 전등과 더불어 급등에 따른 주가 되돌림, 변동성을 증가하는 모습 등도 일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업종 내 종목들의 주가 좀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NFT, 메타버스 관련 테마 내 종목별 좀 순환매 흐름이 일부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관련 업종 종목으로의 거래 대금 증가라든가 이 모멘텀 지속 전망 등에 따른 관련주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 컴투스, 갤럭시아 머니터리, M게임, 데브시스터즈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인프라 투자한 통과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도 오전 시장 당연히 관련주 강세가 좀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이 법안에 따라서 이 미국 쪽에 좀 매출 비중이 있는 이 종목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두산밥켓, 진성TEC, DY파워, 현대일렉트릭 등의 강세가 일부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 두산밥켓 같은 경우 이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 시장 매출이 70%대에 달하는 점 등이 관심을 또 그리고 캐터필러의 주요 납품 업체인 진성TEC와 DY파워도 이러한 기대감이 자연스레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또 그 외에 현대일렉트릭 역시도 이 미국 전력 인프라 관련 등의 수혜 기대감이 유입되는 점이 종목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원자력 관련 주제 강세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등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브라질이 네 번째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이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은 기존의 모멘텀,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과 더불어서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의 이런 원자로 증설 모멘텀과 더불어 브라질까지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 등 글로벌 흐름에 계속적으로 원자력이 주목이 받고 있다라는 점을 관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스레 원자력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한전기술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의 이런 선별적인 강세가 좀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시장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수급도 쏠리고 상승률도 쏠리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인프라 통과 법안 소식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용주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다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말씀 도와주시죠. 예,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1조 2천억 원 억불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여야가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결국은 합의에 통과를 하면서 1조 2천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인프라라는 단어인데요. 인프라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라든지 교량, 최근에는 인터넷 등 이러한 기반 산업이 미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개발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후화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경제 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후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내겠다라는 게 미국의 이번에 법안을 이끌어낸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고용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대부분 SOC 투자로 이루어진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현재 미국이 최근에 고용 상태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미국의 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도로 교통뿐만 아니라 철도, 수자원, 정말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와 심각하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지금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직접적인 관련주들, 특히 미국 건설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수혜 여부를 지금 당장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증시에 있어서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 건설 관련한 그러한 연결성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현재 호재든 악재든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 있어서 몇몇 악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의 인프라법 투자 통과 소식은 분명히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호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은 조심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디커플링되고 있는 그런 부분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미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거침없는 신고가 갱신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00포인트도 쉽게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현재 테이퍼링이 11월 달 내에 이제 시행된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렇게 된다라면 신흥국에 있는 자금이 미국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주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은 조금 나아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에도 이런 영향 받아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요. 차영주 소장님께서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건설 그리고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두산 밥켓 같은 경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밥켓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점유를 담당하고 있고 SOC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가장 먼저 이러한 기계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한 해외 플랜트 건설 관련해서 몇몇 업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도 수주를 딸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인 수혜 여부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자금들이 집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수주 금액을 따져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 중기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은 두 가지 모멘텀으로 나눠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타났을 때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이 그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 위주로 2차 상승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 모멘텀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주식시장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에 기대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소식에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에 지금 또 국내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죠.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크게 증발하기도 했는데요. 바이오주의 시장 흐름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에 그런 하락세를 좀 딛고 반등하는 구간에 들어와서 다소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일 워낙 세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정말 바이오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심한 타격을 받으셨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글로벌 제약, 그러니까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에 있어서 악재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나타낸다 해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백신을 맞아야만 화이자의 어떤 경구용 치료제가 또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 심한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매수 기회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좀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우리 국내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국내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느냐 여부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야만 또 우리가 백신 주권, 치료제 주권을 또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도 있을 것이고 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정세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은 계속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받았었다가 오늘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시 상승세도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는 분명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일단은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다양한 규제 완화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우리 일단 상황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르면 내년 초쯤이면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서 출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 1상 2상을 통과한 기업들도 현재로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3상만 통과하게 되면 그리고 정부의 빠른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면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쉬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투자 대응 세우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시장도 마감까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또 함께 하시는 코너죠. 내일의 분 민경철 위원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데 네. 오늘은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상승률이 기분 좋게 아주 시원하게 또 뿜어주더라고요. 네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중에서도 관심 있게 보셨던 테마나 섹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네, 들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내일의 분 코너에서 우리 NFT 관련주를 한 네. 종목 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종목이 오늘 NFT 관련된 이슈로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은 노랑톡에서 네. 우리 10월 1주차 우리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화면 잠깐만 띄워봐 주시고요. 자, 오늘 NFT 관련된 이슈가 우리 글로벌 시장과 대한민국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불리는 네. 미국의 이제 노블럭스라는 게임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로 플러스 28% 화산 폭발의 대시세를 만들어냄에 따라서 우리 메타버스, NFT 이런 이슈가 조금이라도 부각될 수 있는 네. 우리 국내 기업들 또한 뭐 일제히 관련주들 좀 폭발하는 시세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저는 대시세 분출 초입에서 우리 종가 베팅으로 노랑톡에서 공개해드렸던 우리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을 오늘 상한가를 잡아냈는데요. 자, 본 종목은 제가 10월 첫째 주 우리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주요 장기 입형 라인을 돌파할 때 본 종목을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했었고, 자, 그 이후에 오늘까지 거의 뭐 100에서 200% 가까운 상승 파동을 누려보게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갤럭시아 머니터리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내일의 분 지금의 시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우리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자회사가 NFT 사업을 하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폭등하면 이 순위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그 종목은 바로 우리 효성 ITX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지분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효성 ITX가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NFT 관련된 이슈로 폭발하면은 그 후발주로 우리 효성 ITX가 시세 분출될 수 있다라고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우리 효성 ITX가 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효성 ITX가 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오늘 장중에 또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자, 과거에 공략하자마자 바로 수익권 도달했던 종목이 다시 한번 매수 기회 충분히 주고 또다시 오늘 수익권 1차 목표가 초과 달성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NFT 관련된 이슈 지금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하지만 뭐 지금 이미 상한가 잡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추격 매수 진행해서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특정 이슈가 이제 막 부각되는 시점에 네. 우리 갤럭시아 머니터리 종목을 우리 초기 대시세 초입에서 잡아드렸던 것처럼 우리 특정 이슈가 처음 막 이제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네. 우리 그때 조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NFT 관련된 이슈가 뭐 노블럭스가 시간에 28% 폭등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증시 뭐 정말 단기적인 자금들, 투기성 자금들이 전부 다 이제 NFT, 가상화폐, 뭐 게임, 뭐 관련된 이슈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데 조금 추격 매수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조정받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저점에 위치한 테마들이 네. 올라왔을 때 그런 종목들 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좀 시세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어찌됐건 우리는 NFT 관련된 이슈로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한 달 만에 150%에서 200% 거의 한 190%에 가까운 시세를 노려봤고요. 그리고 그 후발주로 효성 ITX 종목까지 네. 종가 베팅으로 두 번째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NFT만큼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갤럭시아 머니터리에 이어서 또 후발주인 효성 ITX까지 오늘 시장에서 정말 잘 가져왔었거든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쁘게 수익을 또 누리실 것 같고, 그동안 상한가 꿈꾸시다고 하더니 정말 상한가 드신 거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또 SK하이닉스가 거의 석 달 만에 지금 11만 원 장중에 돌파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들려오더라고요. 네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우리 용인에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장을 지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의 이제 비메모리 사업부를 또 인수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늘어나는 실적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었던 9만 원 구간에서 벌써 한 15% 정도 좀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일단은 본 SK하이닉스도 12만 원 구간까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과거에 제가 이제 9만 원 정도 가격대 조정 받았을 때 우리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수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매수 진행해야 되는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저평가 구간입니다. SK하이닉스 결산 기준 기업의 청산 가치가 86,000원인데 9만 원까지 빠졌다는 거는 밑으로 몇천 원만 솔절 잡으면은 위로 안전하게 시세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는데 제 매수 적극적인 사인을 드리자마자 지금 15%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아직 우리 엉덩이가 무거우신 삼성전자 큰형님께서는 하이닉스처럼 크게 좀 치고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66,000원, 67,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삼성전자가 우리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가져간다는 것은 앞으로의 화산 분출 시세를 위한 힘을 모아가는 물을 끓여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NFT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NFT 메타버스 세계의 구축 좋은 거 알겠어요. 네. 관련된 종목들 잘 가는 거 알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라는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메타버스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그래픽 카드도 필요하고 중앙 처리 장치도 필요하지만 그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 글로벌 IT 공룡들의 그런 데이터 서버에 납품하는 반도체량이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반도체가 공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FT, 우리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성장은 곧 4차 산업혁명의 하드웨어를 할 수 있는 우리 반도체 무조건적으로 실적, 호조, 견인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든 아니면은 로봇 배달이 도래하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우리 반도체는 부가적으로 불가피한 하드웨어, 반도체를 빼고는 우리 NFT, 반도체를 빼고는 메타버스 진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중에서도 아직 움직이지 않은 우리 삼성전자 움직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님의 이제 방미 일정이 한 2주 정도 이내에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미국으로 방미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 옥살이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계열사들, 관계사들을 좀 챙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각 미국의 주와 각 그 주 내에서도 각 시에서 자, 우리 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좀 지어주세요라고 서로 삼성전자에 목을 매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 방미 일정 정해지면은 특정 주 그리고 그 주 안에서도 특정 시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우리 테마 형성할 수 있다. 자, 우리 NFT 관련주 오늘 폭발했습니다. 근데 이거 따라잡는 것보다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었을 때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우리 램 테크놀로지에 대한 AS까지 좀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램 테크놀로지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불화수소를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은 램 테크놀로지의 편이다. 우리 용인에 하이닉스 공장 지어지고 있고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적인 정책으로 K반도체의 위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반도체 공단이 지금 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시간은 걸리겠죠. 몇 년 정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 SK하이닉스 공장이 증설되는 것은 곧 SK하이닉스의 부품을 조달하는 램 테크놀로지의 실적 상승과 램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 공장 증설을 하는데 우리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인데 지역 주민들의 좀 반발 때문에 공장 착공이 계속해서 좀 완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 완공에 대한 부분도 시간 문제일 뿐 우리 용인에
네, SK하이닉스 지어지고 있고 램테크놀로지의 공장도 지어지게 되면은 우리 시간은 램테크놀로지의 편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대규모 공장 증설하는 이슈가 앞으로 2주 이후에 또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는 공장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불화수소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기업들의 납품을 진행하는 우리 램테크놀로지 우리 과거 2019년도 당시에 이제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된 이슈로 자 11,000원에서 지금 반토막 정도 난 우리 바닥권 영역에서 이제 막 무언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본 종목 오늘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손절선을 6,200원 구간 손절 잡고 대응하시는 거 권고 드렸는데 자 밑으로 일단은 임시적으로 자 6,000원 구간으로 손절선 200원 정도 더 늘려서 잡고 일주일 정도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건 시간은 우리 램테크놀로지의 편이고 손절선 조금은 위협하고 있지만 200원 정도 더 늘려서 기간 보유하겠다. 기간은 일주일 정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다음 주 우리 반도체 투톱 기업들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에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투톱,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께 하시면서 램테크놀로지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점도 살짝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종목의 힌트는 어떤 건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킵니다.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가 있겠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상승률 현황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전에 정말 상승률 가팔랐던 종목들은요. 상승률 탑5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 지난주 종목들 보겠습니다. 효성 ITX 아까 말씀드렸죠. 5.53%의 상승률, 램테크놀로지가 0.75%, 삼육물산이 0.65%, KCTC가 1.90%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종목 확인해 볼게요. 어제 편입이 됐었던 LS 네트워스 2.58%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다렸다가 이 종목 다시 잡은 거기 때문에 상승률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수익률 보시면 오늘의 종목도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힌트 먼저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 힌트, 대시세 분출 초입에 있는 종목입니다. 민경철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 1,400억 원대 코스닥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좀 유추하실 수 있을까요?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저도 약간 이제 어떤 종목인지 유추가 되는데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저희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전에 뭐 정원 NCS 이런 종목들 너무나도 잘 갔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에서 제외시켰고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편입된 종목들 살펴봤는데 뭐 아진산업 같은 종목들 잘 간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는 확실히 좀 안 간 종목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대시세가 터지고 고가에 공략한 게 아니라 대시세 초입에 잡았기 때문에 자, 가장 좋은 거는 네,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잡자마자 바로 가는 게 베스트죠. 그렇죠. 하지만 차선은 뭘까요?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악의 경우 손절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손절선을 이탈한 케이스는 없었다. 네. 우리 그나마 조금 위협적이었던 우리 램테크놀로지 제가 손절선 200원 더 늘려서 잡고 대응하는 거 권고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매수 구간에 매수 타점에 우리는 공략했고 이게 바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일단은 오늘 NFT 관련된 테마만 강세입니다. 이 테마의 단기적인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가서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뭐 우리 각 종목들의 턴이 아니다. 하지만 이 턴이 계속 아닐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뭐 이슈 짚어드렸던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시세 분출한 슈팅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니까 주요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우리 노랑톡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대응들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튜브 채팅창에 삼룡물산 KCTC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래도 지금 전혀 손실이 아니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더욱더. 손실은 맞지만 네. 이게 아직 우리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직은 조금 더 기회가 기다리시면 기회가 있다. 네네 상승률 기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장중에 진짜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약간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아진산업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아진산업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진산업은 우리 2번씩이나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 노랑톡에서 우리 방송 전 미리 입장해 계셔라. 제가 수익과 행복에 미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우리 아진산업 10월 20일 수요일에 공략해서 다음날 8%. 자, 그리고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아진산업 우리 이날 잡았죠. 자, 10월 29일 금요일에 공략해서요. 다음날까지 8% 수익 냈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 플러스 7%, 장중 플러스 8.68%까지 거의 뭐 4,200원까지 올라오면서 자, 우리는 이 종목을 과거 리비안 관련주로 공략했습니다. 네. 우리 10월 마지막 거래일 더욱더 행복한 11월 달을 위해서 우리는 아진산업 종목을 종가 베팅으로 공략했고요. 우리 리비안 이슈 상장일 직전까지 시세 노려보셔라 이야기 드렸는데 자, 우리 아진산업이 정말 기특하게도 네. 리비안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 마그네슘 품귀 현상에 따른 테마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2차 목표가 초과 달성하고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은 일단은 우리가 2번씩이나 수익 챙겼고 다시 한번 매수타점 오면은 제가 정확하게 매수타점 또 잡아드릴 거니까 이 세 번째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아진산업이 자, 이 직전의 고가 영역대를 다시 한번 이 오버슈팅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우리 밑으로 3,850원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추가 대응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승률 17.37%를 기록하고 있는 아진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힌트는 아까 앞서서 알아보셨는데요. 어떻게 가지고 나오시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의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준비된 자료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자, 우리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단기간에 큰 수익과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본 종목을 준비했다라는 심심한 힌트를 남겨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슈는 자, 우리 기업이 본 종목이 이제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업체인데 시가총액 1,400억대 이제 코스닥 자동차 시트를 만들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다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이게 과연 부가가치가 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자, EV9라던가 EV9이라던가 기아의 이제 전기차 신모델에 대한 시트를 납품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 기존에 만들던 시트를 내연기관에서 조달했는데 이거를 전기차에도 수소차에도 똑같은 조금 더 개량된 시트를 납품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미래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업이 일단은 시가총액 1,400억대 기업이고 우리 대주주 지분을 보면은 자, 대주주가 지분 거의 61%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400억에 비해서 대주주가 지분 60%를 잠그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통 주식수가 400억에서 500억도 안 되는 그런 스몰캡 종목이 되겠다, 가벼운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힌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기업의 실적이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자동차 부품 중국 공장에서 돌아가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지만 우리 하반기에 개선되고 올해 완성차 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우리 본 기업도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완성차가 잘 팔리니까 완성차에 조달되는 시트도 잘 팔렸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이 직전 2,600억에서 4,000억으로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직전 반기보고상으로 26억에서 90억으로 3배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 자, 이 수치를 우리 곱하기 이 단순 계산을 진행해 보시면 자, 올해 결산 기준 실적이 약 8,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200억에 육박하는 정말 호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명 들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종목을 여기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대원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5710입니다. 자, 대원산업 지금 가격 전략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가입니다. 자, 대원산업 현재가 7,040원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본 종목을 6,700원에서 700 정정하겠습니다. 6,700원에서 7,050원. 발음이 좀 꼬였는데 네. 6,700원에서 네. 7,050원 구간 네. 우리는 공략 유효하다. 그리고 손절가 저는 6,400원 라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종목 제가 이제 매수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첫 번째는 견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 2009년도부터 본 기업의 매출액이 2009년도 2,500억에서 2020년도 6,400억으로 늘어났는데 올해는 이 실적이 결산 기준 8,000억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도 과거에 우리 10년, 12년 전에는 우리 영업이익이 40억도 안 되던 기업이었는데 자, 지금은 영업이익 300억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에 대한 수치가 자, 매년 꾸준히 몇백억대의 영업이익을 10년 이상 기록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회사가 매출액을 내고 거기서 영업이익을 내니까 기업 가치도 꾸준히 10년 동안 올라가고 있는 견고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시트 업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일단은 우리 기업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자, 시가총액, 자, 우리 기업 개요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1,300억짜리 기업이 우리 재무제표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5,200억입니다. 우리 대연산업의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5,200억에서 부채 1,800억을 제외한 자본이 3,400억으로 자, 회사가 10년 넘게 돈을 꾸준히 몇백억씩 버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뺀 순 자본이 3,400억으로 자,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견고한 실적에 기반한 우리 기업 가치가 높다. 네. 청산 가치가 높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본 기업이 우리 9,000원까지 시세 분출한 이후에 그 상승분을 반납한 우리 저점 이중바닥 영역대에서 이 매물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소화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조정 구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오늘 수반하면서 그동안의 매물을 하루 만에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올라타는 말에 우리가 탑승해서 단기 시세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이 이제 11월 9일인데 네. 이틀 뒤 우리 기아에서 EV9 이제 전기차 콘센트카를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아차에 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또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견고한 기업 가치 그리고 앞으로 뭐 현대차와 기아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어찌됐건 내연기관의 시트를 납품하나 미래차에 납품하나 똑같은 자동차 시트지만 이게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전기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이슈 때문에 우리 미래차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주가는 실적이 견고하고 기업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면 그에 따라 상승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본 종목 7,050원 구간 밑으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가지고 나오시는 종목 이렇게 차트 보시면 아마 이제 스타일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기업 가치랑 견고한 실적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대원산업 오늘의 붐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거나 민경철 위원님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되고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해주십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의 분 함께 하셨고요.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그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합니다.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기타 유사 명칭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